누군가는 권력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손에 쥔 권력은 쉽게 놓지 않는다.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존경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1972년 10월 대한민국의 운명도 그랬다.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헌법은 파기됐고 국회는 해산됐으며 총칼보다 무서운 비상조치가 법 위에 군림했다. 그 이름 박정희, 그 체제 유신, 그 권력 절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수천만 국민의 미래가 당신의 서명 하나로 바뀌는 자리라면, 만약 거기서 물러나면 자신이 만든 성이 무너진다면 그 순간 당신은 나라를 생각할까? 아니면 자신을 지킬까? 절대 권력은 처음부터 나쁜 것으로 포장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달콤한 말들로 시작된다. 하지만 권력은 늘 똑같은 길을 걷는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이 체제가 되고 체제가 독재가 되고 독재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 박정희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일으켜 세웠다. 맞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묻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며 숨죽여야 했는가? 왜 반대자들은 감옥에 가야 했고 언론은 눈치를 봐야 했는가? 왜 한 사람의 권력이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만이다. 오만은 조용히 찾아온다. 그것은 권력을 쥔 사람의 뇌를 마비시킨다. 자신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믿게 만든다. 자신이 가장 옳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 착각이 바로 유신이다. 1972년 10월 17일 국회가 해산됐고 헌법이 정지됐다. 언론은 침묵했고 시민들은 의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말한다. 이제 나는 헌법 위에 있다. 이제 묻자. 그것은 누구를 위한 헌법이었나? 누구를 위한 체제였나? 그 체제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권력의 요새였다. 내려올 용기가 없었던 한 남자가 만든 고립된 왕국이었다. 모든 권력은 신념에서 시작된다. 그 신념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권력은 기회가 되지만 그 신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권력은 독이 된다.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옳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남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만 그 신념은 강한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가?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굶주림을 해결한 다음엔 반드시 자유가 따라야 한다. 그것을 빼놓은 차에 체제를 고정시키고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지배다. 국민은 성장을 원한다. 그러나 존엄을 팔아서 얻는 성장은 결국 자멸로 끝난다. 그것이 유신의 결말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선과 함께 유신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총구는 어디를 향했는가? 바로 박정희 자신의 심장을 향했다. 권력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썩는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부패는 언제나 나라를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산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침묵, 한 사람의 무관심, 한 사람의 회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이 모이면 언론이 눈치를 본다. 그 무관심이 모이면 권력이 자란다. 그 회피가 모이면 다시 누군가는 말한다. 국민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다시 듣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가? 누군가는 말한다.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다.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한국은 존재했다. 다만 더 자유롭고 더 투명하고 더 강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우리는 늘 한 사람에게 의존하려 했는가? 왜 우리는 자유를, 정의를, 존엄을 후순위에 두려 했는가?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박정희는, 다음 유신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만 얼굴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방식만 더 정교하게.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권력은 다시 자란다. 그 체제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때는 더 교묘하고 더 달콤하고 더 무서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나는 헌법 위에 있다. 우리는 지금도 유신의 유령 속에 산다. 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다. 정의는 권력 앞에 망설이고 진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시민은 습관처럼 고개를 숙인다. 왜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고개를 숙이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규율을 훈련받지 않았다. 비판 없이 따르는 것에는 익숙해졌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권력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권력을 만드는 건 침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민의 규율이 없다면 권력은 언제든 괴물이 된다. 그 규율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게 당신의 기준이고 그게 이 사회의 민낯이다. 신념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가?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박정희의 시대에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아니, 묻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저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멈췄을 때 나라 전체가 멈췄다. 한 사람의 뇌 속에서 모든 계획이 결정되었고 그가 멈추자 모든 것이 멈췄다. 나라를 움직이는 건 영웅이 아니다. 생각하는 국민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든 국민이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비전이 없다면 국민은 쉽게 선동된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멀리 보고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는가에 따라 흔들리고 몰려다닌다. 그러다 다시 한 사람에게 국가를 맡기게 된다. 다시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 그리고 다시 망한다. 그러니 우리는 명확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자유인가? 성장인가? 정의인가? 그 모든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기준, 두려움 앞에서 움직이는 행동력,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회복력. 유신 체제의 시작도 결국 두려움이었다. 공산주의의 위협, 경제 불안, 정치 혼란, 모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한 독재를 택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이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는 시민이 된다. 그리고 이 사회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만 민주주의는 진짜 힘을 발휘한다. 박정희는 살아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의 권력은 자연사하지 않았다. 총에 맞아 강제로 끝났다. 그것이 절대 권력의 운명이다. 그것이 유신의 종말이다. 그러나 그가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고 그 시절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들이 말한다. 그때는 나라가 잘 돌아갔다. 그때는 질서가 있었다. 그때는 모두가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진짜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유 없이 말 없이 강제로 일했던 국민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봉해졌고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그들의 권리는 잘려나갔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공이란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제 목소리를 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찬양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과거를 분해하고 해체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가? 무조건 믿고 따르는가? 편한 말만 듣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독재의 토양이 된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박정희의 유신은 당신이 경계해야 할 과거지 그리워할 미래가 아니다. 너는 어느 쪽인가? 고개를 돌린 쪽인가? 아니면 끝까지 마주보는 쪽인가? 너는 어느 쪽인가? 강자의 말에 무릎 꿇은 쪽인가?
아니면 진실 앞에 주먹 쥔 쪽인가? 역사는 항상 물어온다.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가장 많은 피를 불렀다. 유신은 칼을 들이댄 독재가 아니었다. 국민이 침묵한 틈을 파고든 독재였다. 박정희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었다. 말을 아끼던 지식인, 눈 감았던 언론인, 알면서도 외면한 시민, 그들 모두가 유신의 벽돌이었다. 자, 이제 되물어야 한다. 그 벽돌이 지금도 다시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침묵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한다. 기억보다 결과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성과에 눈이 멀고 숫자에 속고 속도에 열광한다. 그러나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은 더 중요하다. 그 방향이 자유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속도는 파멸을 향한 가속일 뿐이다. 당신은 말해야 한다.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더는 속지 않겠다고. 우리는 더는 맡기지 않겠다고.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성장한다. 당신이 깨어있으면 민주주의는 깨어있고 당신이 잠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이 싸움은 탱크가 없는 전쟁이다. 총성도 없다. 다만 생각하고 말하고 저항하는 자만이 이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전선은 당신 자신의 머릿속이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나는 평범한 시민이야. 아니다. 당신은 하나의 권력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한 존재다. 유신은 끝났다. 그러나 유신을 만든 구조는 남아있다. 그 구조는 다시 당신을 유혹할 것이다. 편안하게 살아라. 생각하지 마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진짜 진실은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싸워야 얻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견뎌야 지켜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었다. 그의 유신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 유령은 여전히 이 땅을 맴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령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침묵, 우리의 포기, 우리의 무관심. 그러니 외쳐라. 나는 권력을 경계하겠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규율을 세우겠다. 나는 무관심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또 하나의 유신을 막아내는 역사의 방패가 된다.